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악인 30%대로 추락한 가운데 정부가 그 원인을 대기만 선호하는 눈 높은 청년 탓으로 돌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들의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에도 40여 명을 뽑는데 무려 2천여 명, 그것도 대다수 청년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파트타임 알바라도 어떻게든 뛰어서 가게 보탬이 되려는 이 청년들이 눈이 높다라고 한다면 대체 그 눈 수준, 정부가 좋아하는 그 시각의 수준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노예로 부려야지만 만족을 하실까요? 음악 듣고 와서 오늘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요정 역전 말로 홈런 절룩거리네 였습니다. 참 다른 기사들도 많지만 이 기사를 보고 아침에 어찌나 화가 났던지 장난해! 정부에서 최악의 청년 고용률이 눈 높은 청년 탓이라고 대기업만 선호하는 이 젊은이들 때문에 일자리가 팽팽 남아도는데 얘들이 대기업만 보고 힘든 일자리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다. 이런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러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 생각해보니까 매주 월요일 아침에 그 MB 각하의 쇳소리를 라디오에서 듣곤 했었죠. 라디오 연설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매주 월요일 오전에 전 국민 월요일부터 초장부터 기분 나쁘라고 이제 쇳소리를 막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우리 청년들이 냉난방 잘 되는 곳에서 이렇게 편안한 일자리 이런 것들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힘든 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뜩이나 힘들어 죽는 청년들에게 무슨 일자리든 상관없다. 다 시켜만 주세요. 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뒷목을 잡았던 바 있는데요. 역대 최악으로 떨어진 청년 고용률을 맞이한 현 정부에서 청년들 탓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똑같은 레파토리 되풀이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청년들의 이 지금 일자리 문제가 청년 고용률 이런 게 굉장히 낮은 부분에 그럴 수도 있겠죠. 일부 청년들이 대기업 아니면 안 가겠다. 아무데나 들어가진 않겠다. 라고 하면서 놀고 있는 청년들, 굉장히 부유하고 좀 여유로운 이런 청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100%다 힘들어서 쪼들리고 있는 대학생들, 아니 청년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부에서 100% 그런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다수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정부에서는 어찌됐건 이 청년 고용률이 최악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지금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청년 고용률, 특히나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이 지금 한국 사회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한국의 미래잖아요. 이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산업을 성장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계속해서 빨리 바꿔내는 성장 동력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이미 일하고 있던 분들,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 다 명예퇴직돼서 우리 아버님 세대 다들 밀려나고 있거든요. 젊은 층들에게. 노인들의 실업률도 어마어마한데 청년들도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될 수밖에 없고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 사회 전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고용률을 어떻게든 높이기 위해서 이게 지금 청년들이 문제야 라고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정책적으로 더 많이 일자리에, 그것도 안정적이고 굉장히 좀 평생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 직장 이런 것을 청년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나, 이걸 고민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책 얘기는 하지 않고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청년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무책임한 정부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추경호 1차관 주재로 열린 청년 고용 작업반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 2013년 청년 고용 동향과 특징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은 이유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 따른 취업 눈높이 상승,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선호 심화 등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대학을 많이 거의 다 이제 진학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친구들이 대학생을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이제는 대학도 아니고 이제 대학원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대학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이게 고졸인지 대졸인지에 따라서 실제 이 취직을 했을 때 그런 이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혹은 대졸이냐 고졸이냐에 따라서 이 뭐랄까요, 근무 처우, 임금 상황, 임금 처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차별이 심한 상황이라서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 때 찾아가가지고 비정규직을 응원하는 지집 발언을 하고 격려하고 해봤자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는 대졸이냐 고졸이냐가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 어디까지 진급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차이가 현저하게 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또는 대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왜 그렇습니까? 요즘 대학원 진학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늘었죠. 왜냐? 취직을 못하니까요. 제 주변에도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해요. 아무래도 어떻게든 넣고 여기저기 넣고 했는데 취직이 안 돼서 결국은 안 되겠다. 스펙이 부족한가? 대학원으로 진학.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이 대학원까지 진학하고 나면 또 이게 더 낮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되죠. 이게 회사 측에서도 부담스럽고 나이 때문에 이래저래 시기가 좀 이렇게 안 맞게 돼서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게 그런 것을 일부러 선호해서 고학력을 학생들이 너무 선호해서 이런 거라고 보기에는 사회적 책임이 너무 큰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 청년들이요, 작년 한 해 첫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수가 381만 4천 명의 청년들 중에 82만 9천 명, 이 21%가 무려 21%가 1년 이하의 계약직이었다고 합니다. 청년들 10명 중 4명이 1년 이하 계약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 친구들은 고용이 되긴 한 거죠. 그죠? 고용이 되긴 한 건데 이 친구들이 다 뭡니까? 지금 대기업만 선호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좋은 일자리만 선호하면 절대 1년 이하의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거 가지 않겠죠. 지금 이 청년들은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 시켜주는 곳은 어디라든지 가겠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다수 청년들이 지금 10명 중에 4명이 그렇다면 그럼 이 친구들을 어디든 그렇게 일자리가 많다면서요. 눈높이만 낮추면 누구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눈높이 낮추라는 게 알바? 비정규직? 파트타임? 시간제 일자리? 이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눈높이 낮추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네 왜 정규직을 바라냐? 알바라도 뛰어야지 너네 배가 덜 고프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더 슬픈 건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고용률 70%를 외치면서 우리 고용률 70%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놓고 있는 게 바로 파트타임 알바, 시간제 일자리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슬픈 것이 이 굉장히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를요, 이마저도 하겠다고 달려드는 이 청년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공기업들이 원래 이런 거잖아요. 정부에서 뭐 하나 정책을 내놓으면, 특히나 뭐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 내놓으면 가장 먼저 뭐 공기업에서부터 정부의 이런 정책을 일선에서 먼저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이제 좀 압박을 넣고 하니까요. 그래서 공기업들이 이번에 먼저 나서서 시간제, 시간 선택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직접 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를 채용을 하는 과정을 우리 민주중의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현장을 찾아가서 취재를 해봤는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일부 공기업에서는 국가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은 분야까지도 인력을 배치하는 등 무리한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제 일자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일단 뭐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푸시가 들어오니까요. 억지로 무리하게 파트타임 시간제 일자리를 무리하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부나 학생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일제 근무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들이 대다수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대체. 지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야 할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파트타임 시간제 일자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들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눈높이가 높나요? 응? 눈높이가 너무 높아. 네, 실제로 그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간 선택제 인력을 가장 먼저 채용을 해서 발전소에서 중요시되는 운전원으로 현장에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전소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요, 발전소 안에서 장비를 가동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세타임 근무 교대를 하시는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뭐 애프터, 오후 4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진행되는 애프터, 그리고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데이 애프터, 그리고 저녁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진행되는 나이트. 그러니까 24시간 교대로 3교대로 돌아가는 근무라고 해요. 원래 운전원이. 그런데 이 시간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4시간 근무해야 된다고 해요. 하루 4시간 근무하고 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일제 직원들이 8시간 근무인데 이 친구들만 들어와서 지금 4시간 뛰고 하게 되면 지금 전일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간제 일자리로 들어왔는데 8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2, 3회가량 교대 근무에 참여하고 나머지 날은 그냥 쉬는, 4시간을 그 이제 전체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하루에 8시간, 이틀치를 미리 몰아서 근무를 하고 주 2, 3일은 2, 3일만 일하고 나머지 한 3, 4일은 쉬는 그런 형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취지와는 전혀 다른, 원래는 4시간 잠깐 근무하고 나머지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이제 취지를 가지고 시간제 선택제 일자리를 했던 건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친구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46명을 뽑았다 그래요, 채용 당시에. 근데 무려 2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분들이 대다수가 전일제를 지망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46명 중에 2명을 제외한 44명이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세 전후의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시간제 선택제 일자리에 지원을 하긴 했지만 사회초년병들이 뭐 다른 할 일이 있어서 이게 잠깐 하고 다른 거 하고 이러겠습니까? 사실상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전일제 일자리로 된 평생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일단은 뭐라도 해야겠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이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을 해주길 바라거나 아니면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죠. 당장에 지금 뭐 시간제 일자리 얘기하고 있지만 마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자리 하면서 다른 일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허황된 뭐랄까요? 좀 너무나도 이상적인 현실과는 맞지 않은 정책들을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도 구하기 힘들어서 그나마도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심정으로 몰려든 고용이 되지 않은 이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더 불안한 예전에 그 행정 알바 인턴 대거 고용하면서 고용률을 늘렸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청년 실업난 속에서 허덕이는 이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그냥 짧은 이 고용 뭐랄까요 이제 실업은 아니지만 고용은 되긴 됐지만 한 몇 개월 되지 않는 정말 단기적인 일자리. 오히려 더 이런 분들은 시간을 4시간을 하긴 하는데 시간 이게 이제 조정하기가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른 알바를 같이 겸하기도 애매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받는 급여도 100만 원 안팎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정규직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뭘 하며 정부에서는 이런 일자리를 대거 늘려서 70% 고용 달성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자리를 70% 아니 100% 만들어도 뭘 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제대로 탄탄한 이 가계 경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파트타임 알바로?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청년들을 오히려 이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2번, 3번 죽이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에게 니네 눈높이 너무 높아서 그래. 그래서 실업난에 허덕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무책임한 정부. 사실상 청년들이 취업이 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